예, 여러분들 그럼 계속해서 둘째 시간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둘째 시간의 주제가 이제 바로 이 조세 귀착입니다. 영어로 텍스 인시던스라고 말한다고 그랬는데 이 화면을 앞에서 한번 설명한 바 있죠. 예. 여기 담세자가 있고 납세자가 있는데 1465원을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넣었더니 그 중에 870원은 세금이었다. 그래서 이 세금은 그 조세 당국에 이제 납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조세 귀착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870원이라는 이 세금 이거를 이제 뭐 국가에 이제 납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870원이라는 세금을 누가 냈느냐, 실제로 누가 부담했느냐, 이건 이제 누구에게 귀착되었느냐라고 이제 말하거든요. 네. 여러분, 담세자가 낸 것인가요? 납세자가 낸 것인가요? 예, 사람들은 다 담세자가 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 납세자도 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내느냐는 문제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870원이라는 이 세금은 담세자가 혼자 다 내는 게 아니고 납세자도 부분적으로 낸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좀 이상한가요? 좀 생뚱맞은가요? 아니, 돈은 담세자가 냈는데 왜 납세자가 세금 냈다고 말하지? 이상하다. 인데 왜 그런가? 그게 이제 조세 귀착의 문제고요. 내가 앞에서 그럼 이번 주 수업 시작할 때 조세 귀착을 알면 경제학 원론을 잘 배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조세 귀착을 이해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또 의외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어렵냐 하면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예, 바로 이 화면인데요. 이 슬라이드인데요. 이 슬라이드와 이제 뭐 몇 개가 이제 나올 텐데, 예, 이 슬라이드를 이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이해하면 그 나머지 슬라이드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보니까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 가격이 3원이었다고 치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세금이 없을 때 3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2원. 계산하기 쉽게 그냥 3원, 2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알겠죠? 무슨 말인지. 처음에 가격이 3원이었는데 세금을 2원 내라 라고 정부가 시킨 것입니다. 그럼 세금 내야 되겠죠. 예. 그랬는데 이 질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가격이 4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세금이 없을 때 얼마요? 3원. 세금을 내라고 그랬더니 얼마가 됐다고요? 4원. 알겠죠? 그러니까 3원이었던 게 4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전에 3원이었던 게 4원으로 1원 올라간 거네요. 알겠죠? 세금은 얼마라고요? 세금은 2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요자는 1원 세금 낸 셈이고요. 공급자도 1원 세금 낸 셈입니다. 물론 요거 두 개 더하면 2원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한테 2원 세금 내는데 수요자는 1원, 공급자도 1원 냈다는 겁니다. 요게 정답입니다. 아니, 왜 그런가를 설명하겠는데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요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요게 왜 답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봅시다. 여기 보니까 수요자가 내는 돈. 수요자는 뭘 사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냈잖아요.
돈을 낸 사람이 수요자고, 공급자는 그 상대방이니까 얼마를 벌었겠죠. 수요자의 입장과 공급자의 입장을 다 정리했고요. 요거는 조세가 부과되기 전입니다. 요건 조세가 부과된 후고요. 조세가 부과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그게 조세 부담이 되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조세 부과 전과 조세 부과 후를 비교하겠는데, 수요자와 공급자로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 부과 전에 볼까요? 조세 부과 전에 세금이 없어요, 아직. 예, 그러면 수요자는 돈 얼마 냈죠? 3원 냈습니다. 왜요? 조세 부과 전 가격이 3원이었어요. 공급자는 얼마 벌었죠? 3원 법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3원 내고 공급자는 3원 버는 거네요. 알겠죠? 예. 세금이 없으니까 수요자가 낸 돈을 공급자가 그대로 다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조세 부과 후를 생각해 봅시다. 이젠 가격이 4원으로 올라갔어요. 가격은 4원입니다. 그러면 수요자는 얼마 내야 되죠? 4원 내야 되겠네요. 가격이 4원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럼 공급자는 얼마 벌죠? 4원 버나요? 안 됩니다. 4원을 다 먹다가 큰일 납니다. 이거 탈세입니다. 이거는. 4원을 받아서 그 중에 2원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남는 2원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요 4원과 2원의 차이가 세금이에요. 정부가 그 내라고 그랬으니까 내야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요게 조금 전에 내가 했던 이야기, 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영상 강의의 장점인데, 여러분 조금만 뒤로 돌려서 다시 한번 더 들으면 됩니다. 예, 조세 부과 전, 조세 부과 후 이렇게 됐는데, 아하, 수요자는 돈을 더 내게 생겼네요. 얼마 더 내죠? 그전에는 3원 냈는데 이제는 4원 내야 됩니다. 수요자는 1원 더 내게 생겼네요. 수요자는 사실 1원 세금 부담합니다. 공급자는요? 공급자는 그전에 얼마 벌었죠? 3원 벌었는데, 조세가 부과되기 전에 3원 벌었는데 조세가 부과되니까 2원밖에 못 봅니다. 1원만큼 손해봤네요. 그 1원이 공급자가 부담하는 조세입니다. 알겠죠? 예, 요거 내가 밑에도 썼고 이렇게 해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3원이었는데 조세 부과되기 전에 이게 4원으로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4원으로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2원은 빼야 되겠네요. 왜 2원 빼죠? 이거 세금 내야 되니까. 요 2원이 세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2원 남네요. 조세가 부과되기 전에는 수요자는 3원 내고 공급자도 3원 벌었는데, 조세가 부과되고 나니까 수요자는 4원 내야 하고 공급자는 2원밖에 못 버네요. 알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수요자는 1원 더 비싸졌잖아요. 3원이었다가 4원 됐으니까. 공급자도 3원 벌었는데 이제 2원으로 줄었으니까 공급자는 또 1원 손해본 거죠. 예, 그래서 수요자도 1원 부담했고요. 공급자도 1원 부담했습니다. 예. 이해하겠죠? 예. 요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 안 되면 요 슬라이드는 여러분 좀 반복해서 봐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앞에서 설명했던 게 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처음에 얼마였다고요? 3원이었던 게 얼마가 됐다고요? 3원이었던 게 4원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2원 빼야 되니까. 왜 2원 빼죠? 세금 내야 되니까. 남는 거 2원이네. 예. 처음에 3원이었고 나중에 4원으로 가격 올랐는데 2원 빼고 나니까 2원 되네. 요게 요 두 번째 문제죠. 그래서 수요자는 1원 부담하게 됐고 공급자도 1원 손해봤으니까 1원 부담한다. 요게 요 두 번째 퀘스천 3개 중에 두 번째 건데요. 요게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제 요 첫 번째 걸 한번 볼까요? 처음에 가격이 얼마였다고요? 3원. 처음에 가격이 얼마였다고요? 3원이었습니다. 왜 여기 3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조세 부과 후에 얼마가 됐다고요? 그대로 3원이랍니다. 그대로 3원이랍니다. 수요자는 조세 부과 전에도 3원이었고 조세 부과 후에도 3원이고 수요자는 달라진 게 없네요. 수요자는 세금 하나도 안 냅니다. 수요자에게 귀착되는 조세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급자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2원 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세금 내라고 그랬으니까. 2원 빼고 났더니 공급자는 1원 버네요. 사실 완전히 망했는데 그 전에 3원 벌었는데 이제는 1원 버니까 공급자는 완전히 망했네요. 세금 다 냅니다. 혼자서. 공급자가 2원이라는 세금을 다 내게 돼 있습니다. 수요자는 하나도 안 내고 수요자는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 수요자가 세금을 안 내니까 공급자가 다 내는 거죠. 이해하겠죠? 그럼 이제 정반대의 경우를 한번 또 살펴볼까요? 여기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 가격은 3원이었는데 나중에 가격이 얼마가 됐다고요? 5원이 됐답니다. 수요자는 어떻게 된 거죠? 이번에 수요자가 망했습니다. 처음에 3원이었는데 나중에 2원이나 올라간 거네요. 2원이나 더 세금을 내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세금 다 냅니다. 공급자는요? 공급자는 여기서 2원 빼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2원. 2원 빼도 3원이네요. 조세 부과 전에도 3원. 조세 부과 후에도 3원. 달라진 게 없네요. 공급자는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는 세금 하나도 안 냅니다. 알겠죠? 요 내용도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럼 여러분 반복해서 그냥 들어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격은 3원이었는데 5원이 된 경우 또 4원이 된 경우 3원 그대로 있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세 가지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때는 수요자가 다 부담하고요. 이때는 공급자가 다 부담합니다. 이때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절반씩 나누어서 부담하죠. 그걸 비교한 문제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내가 꼭 내겠습니다. 요걸 그림으로 나타낸 게 사실 이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그 가격이 3원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5원으로 올라간 예고요. 그게 이제 4원으로 올라간 예입니다. 4원으로 올라간 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예, 두 번째 예, 세 번째 예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요. 여러분이
혹시 그림을 자세하게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보면 공급곡선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예. 왼쪽으로 이동했다고 그래도 좋고 위로 올라갔다고 그래도 좋고요. 이건. 예, 그래서 맨 왼쪽은 공급자가 다 부담한 경우, 제일 오른쪽은 수요자가 다 부담한 경우, 가운데 그림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뭐 절반씩 나누어서 이제 부담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이 수요곡선, 공급곡선 처음 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1주차에 본 그림이죠. 예. 그래서 맨 왼쪽 그림은 가격 인상이 불가능한 경우다 라고 그때 이야기한 바 있을 겁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이 이제 가격 인상이 가능하다 라고 내가 그때 설명했던 예고요. 이 세 번째 그림이 이제 가격 인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가격이 인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때는 수요자의 힘이 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되면 공급자의 힘이 아주 세다 그랬어요. 이 가운데 그림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힘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겠죠. 맨 왼쪽 그림은 수요자의 힘이 너무 센 경우입니다. 수요자의 힘이 너무 센데 그래서 가격을 못 올립니다. 가격을 못 올리니까 세금은 누가 내겠어요? 공급자가 다 냅니다. 그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세 번째 그림은 뭐냐 하면 공급자의 힘이 너무 센 경우예요. 이게 뭐 이제 100% 독점인 경우인데 공급자의 힘이 너무 센 경우인데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세금 내라 그러면 공급자가 나는 세금 안 낼 거야. 수요자 네가 다 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가격을 뭐 왕창 올려버립니다. 그 수요자가 다 내는 거죠. 알겠죠? 가운데 이 그림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제 팽팽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절반씩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세기착은 참 중요한 얘기인데 뭐 세금이 부과가 되면 우리는 수요자가 다 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아니다. 공급자가 내는 경우도 있다. 내는 경우도 있는 게 아니라 공급자도 일반적으로 냅니다. 제일 오른쪽 그림은 공급자가 하나도 안 내지만 요 극단적인 경우고요. 요 뭐 두 번째 그림이 가장 뭐 일반적이겠죠. 수요자도 많이 내고 수요자도 내고 공급자도 냅니다. 누가 많이 내느냐? 는 건 아무래도 힘이 센 사람이 적게 내려고 하겠죠. 내가 여기서 힘이 너무 강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내가 뭐 여러분들 아직 뭐 경제학 언론을 안 배웠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뭐 실제로는 뭐 가격 탄력성이 크냐 작으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요 정도로 이해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이 세냐에 따라서 힘이 센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겠죠, 당연히. 그래서 누가 많이 내냐, 적게 내느냐는 건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 누가 힘이 센가, 약한가에 달려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뭐 둘 다 냅니다. 뭐 거의 비슷하게 내거나. 예, 요게 이제 그래서 조세 기착 문제고요. 그래서 요 표에서 공급자가 2원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공급자에게 2원의 세금이 귀착된다고 말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수요자에게 2원이 귀착된다. 이 경우에는 수요자에게는 1원, 공급자에게도 1원 이렇게 조세가 귀착된다고 말합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세 기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수요자도 내고 공급자도 낸다. 담세자도 내고 납세자도 낸다. 둘 다 낸다. 누가 많이 내냐는 건 뭐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알겠죠? 예, 그걸 아는 것만 해도 사실 여러분들 뭐 많이 아는 것입니다. 이 조세기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응용할 게 많은데요. 어떤 경우냐면 수요자하고 이제 공급자가 거래한다고 치기로 합시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민간이니까 민간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하는 건데 여기 이제 시장이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둘이 거래하면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정부라는 기구가 있으니까 정부가 이 시장에 자꾸 간섭하거든요. 개입하거든요. 개입하는데 그 경우에 웬만하면 조세기착과 같은 현상이 항상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시장에서 거래하는데 정부가 자꾸 끼어들어요. 정부가 뭐 규제를 하기도 하고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세를 부과할 때인데 앞에 살펴본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있는데 공급자 보고 세금 내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납세자가 된 거죠. 그랬더니 세금을 누가 낸다고요? 공급자가 다 내나요? 아닙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나누어서 낸다. 나누어서 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 이런 건 이제 일반적으로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뒤 화면에 써놨으니까 잘 봅시다. 여러분, 정부가 임대주택의 집주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집주인이 다 내나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봅시다. 여기 임대주택의 수요자는 이제 세입자겠고요. 세 들어 사는 사람이죠. 공급자는 이제 집주인인데 재산세는 정부가 집주인한테 재산세 부과하거든요. 아, 그러면 집주인이 재산세를 다 내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집주인도 재산세를 내지만 세입자도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네,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세를 부과하면 집주인들한테만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입자들한테도 부담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겠습니까? 예. 조세를 부과할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세의 반대말이 이제 여기 보조금인데요. 보조금의 경우에도 이 조세기착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세금이라는 거는 조세는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이렇게 거두어 들이는 거죠. 가져가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 뺏어가는 건데 물론 이제 합법적으로 하니까 보조금이라는 건 정부가 민간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세와 보조금은 반대말이죠. 반대죠. 조세가 마이너스다. 그럼 보조금은 플러스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요 뒤에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정부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준다. 그래서 그 지원금은 그러면 기업에게만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닙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과 고용된 장애인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 수요자는 이제 요게 이제 기업인데 기업이 고용하잖아요. 노동 장애인을. 이 공급자는 이제 장애인이겠는데 이번엔 보조금을 기업한테 주죠. 장애인을 고용하면 보조금을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데 그러면 그 혜택이 기업에게만 돌아간다? 아닙니다. 기업에게도 돌아가고 장애인에게도 돌아갑니다. 조세기착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나누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기업에게도 돌아가고 장애인 둘 다 나누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1억 원만큼 지원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5천만 원, 여기 5천만 원 이렇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세, 뭐 보조금 이런 경우에도 다 조세 귀착과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세 번째가 조금 이제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규제를 가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썼는데 백화점에 입주하는 업체가 있다.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거를 반드시 백화점이 부담해라 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비용은 백화점이 다 부담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기 바랍니다. 볼까요? 여기 공급자가 이제 백화점이겠네요. 백화점에서 공급자고 수요자가 이제 입주 업체겠네요. 이점 업체. 인테리어 비용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비용을 누가 부담해라? 인테리어 비용을 백화점이 다 부담해라 라고 규제를 가했습니다. 그럼 백화점이 다 부담할까요? 아닙니다. 백화점도 부담하고 입점업체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예, 조세 기착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정부가 백화점으로 하여금 인테리어 비용을 백화점이 다 부담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백화점은 뭐 인테리어 비용 자기가 다 내겠죠. 근데 그 대신 임대료를 올립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야 되면 이 임대료만큼을 부담하게 임대료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규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규제들은 이게 뭐 입점업체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그렇지도 않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 뭐 조금 더 설명을 한번 읽어보기 바라요.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이 조세기착의 응용이라는 건 사실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내가 뭐 지금까지 조세기착을 조금 어렵긴 해도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조세기착의 응용을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내가 다양한 연습 문제를 만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올릴 테니까 나중에 뭐 시험 볼 때 한번 좀 잘 풀어보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